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배경은 크게 6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low interest rate,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예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유동성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은 이제 monetary policy라고 하는데, economic stimulus,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다 보니 개인들이 싸고 쉽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코로나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부자나 정규직들이 이런 저금리 쉬운 대출을 이용해 서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각자의 한계치까지 가격 경쟁을 했던 거죠. 게다가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투자 자본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례가 없는 각국 정부들의 스티뮬러스 플랜, 경기 부양 정책이었죠. 조금 전 말씀드린 모네터리 폴리시, 통화 정책이 금리 조정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라면, 두 번째 정책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피지컬 폴리시, 즉 이제 재정 정책의 하나였던 거죠. 아이러니하게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subsidies,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일부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추가적인 소득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금이 크지 않았지만,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 이미 금융자산을 상당히 보유한 사람들조차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추가적인 소득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많게는 2만 호주 달러 정도 되는 목돈이 생기고, 이걸 또 투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은퇴 시점까지 묶여 있을 돈인데요. 세 번째 요소는 개개인이 더 좋은 집에 대한 예산, 버젯 for housing을 늘렸다는 점이에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길게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야 하다 보니 조금 더 크고 좋고, 그리고 업무 환경도 만들 수 있는 집이 필요해진 거죠. 과거에 생각했던 주거 비용보다 우리 스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주거 비용에 대한 예산을 더 크게 편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도 하나나 두 개 더 필요하고 공간도 더 넓은 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또 회사와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학군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도심의 좋은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된 거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거죠. 네 번째 요소는 바로 cash and cash equivalent, 현금과 현금 등가물에 대한 보유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이를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죠. 경제 위기가 와서 혹시 모를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면 나중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아두잖아요. 2020년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의 예금 비중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어느 정도 예금이 쌓이고 생각보다 수입도 감소하지 않고 외식이나 여행, 쇼핑 같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요소는 매도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기가 무서운 거죠.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게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은 게 투자자의 심리거든요. 근데 주택이라는 건 investment vehicle, 투자 상품과 necessity, 생활 필수품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본인이 보유한 필수재의 가격이 자꾸 오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는 게, 주택이 생활 필수품인 만큼 어찌됐든 팔게 되면 같은 주택 시장에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수준의 주택을 구매해야 하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broken market, 주택 시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 집 팔아서 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no better off, 더 좋아진 게 없는 거죠. 거기에 주택을 팔고 산다는 건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해요. 부동산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엄청난 세금은 기본이고,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청소 비용, 이런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내 집 한 돈으로 같은 수준의 집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요소가 바로 shortage, 공급 부족이라는 점이죠. 건설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생산과 서플라이 체인의 둔화로 나무, 시멘트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두 배, 세 배 올라버린 거죠.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건설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공급도 같이 부족해진 거죠.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같은 이유 때문에 오른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추가로 봐야 할 특징들이 더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성인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자거나 잠재적인 투자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몇몇 지역의 과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시장 참여를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져서 연끌을 한다든지 본인의 보유자산 모두를 주택 구매에 사용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구조는 다른 나라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양 시장과 전세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존 매물의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분양가의 상관관계가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심리를 크게 저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즉 차이가 많이 나면 관망세가 유지되고 이 차이가 수렴할수록, 즉 둘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매매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주택시장 상승기에는 갭 투자 수요자와 기존 실수요자 매수세가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 개입에 있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동산을 은행 대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각종 혜택과 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저한 구매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급격한 수요의 증가와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때 전 세계적인 주택 가격 상승 요인과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특징에 대해 좀 이야기해 봤어요. 제 영상은 개인적인 참고 자료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취업이나 리포트, 그리고 각종 분석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이메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